규범 질서가 자유를 전제로 하고 있다면 다음과 같은 질문이 제기되게 됩니다. 원래 질서라는 것이 규칙에 따라서 일정하다는 것이 그 본질인데 그것을 지킬지 말지를 사람들의 자유에 맡겨둔다? 그러면 그게 무슨 질서일까? 이런 질문이라는 거죠. 생각해보면 법 앞에서의 자유는 자유 그 자체로 끝나는 자유가 아닙니다. 규범 준수할 것인가 말 것인가, 또 원칙과 예의 중에 어떤 것을 고를까라고 할 때 그 선택을 이루거나 끝나고 나면은 그 선택 뒤에 반드시 일정한 법적 효과가 따르게 된다는 거죠. 폭행과 관련해서 다른 사람을 폭행하지 않을 때는 특별한 제재가 따르지 않는다는 법적 효과가 뒤따르고요. 만일 다른 사람을 폭행했을 때는 법이 정한 대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등이 부과되는 법적 효과가 뒤따르게 됩니다. 매매 계약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매매 계약을 하지 않는다면은 물건을 팔고 사는 효과는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매매 계약을 한 경우에는, 그런 선택을 한 경우에는 매매 계약에 따른 효과, 물건을 이전해주고 그 다음에 대금을 지급해야 되는 의무가 발생하게 되죠. 또 매매 대금을 지급하는 의무와 관련해서도 우리는 선택할 수 있어요. 매매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그 이후에 법에 따라서 강제 집행을 당한다는 효과가 생길 것이고요. 매매 대금을 지급한다면은 더 이상 2번 이상 매매 대금을 지급할 필요성이 없으니까 매매 대금 지급 의무가 소멸된다는 법적 효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처럼 법에 부여된 자유, 선택, 결정에 대해서는 그에 따르는 법적 효과가 다 정해져 있다고요. 이런 의미에서 볼 때 법에서의 자유는 법적 효과를 선택하는 자유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법이 부여하는 법적 효과를 크게 둘로 구분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효과도 있고 사람들이 싫어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매매를 하게 되면은 어떤 물건을 내가 내 물건을 만들 수 있다는 효과죠. 이런 건 사람들이 좋아할 겁니다. 그런데 폭행을 했을 때의 효과, 징역 또는 내지는 벌금이라는 효과는 사람들이 다 싫어하는 효과입니다. 이처럼 사람들이 싫어하는 법률 효과, 즉 불이익이 생긴다든지 제재를 받는지 하는 것 등을 우리가 법적으로 책임이라고 합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손해를 끼친 경우에 그 손해배상을 해야 된다는 민사책임, 또 다른 사람을 폭행했을 때에는 징역이나 벌금을 내야 된다고 하는 그런 형사책임, 이런 것들이 다 책임이라고 그러는 거죠. 사람한테 불이익하고 그 다음에 제재를 가한다, 이런 뜻입니다. 지금까지 얘기를 잠깐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법적 의무는 강제가 아니다. 그리고 선택이고 자유이다. 다만 선택 여하에 따라 다른 법률 효과가 발생한다. 그 효과 중에는 책임도 포함되어 있다. 어떤 효과를 선택할지는 각자의 자유의 문제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조금 더 나아가서 자유의 법적 효과가 따른다는 점에서 자유 개념은 질서 개념과 드디어 연결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갖게 됩니다. 법적 효과를 염두에 두고 사람들이 선택하고 결정하는 자유를 갖는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사람들이 마구잡이로 자유롭게 행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법적인 것을 선택할 때 좋은 효과, 나쁜 효과, 내가 바라는 효과, 내가 싫어하는 효과를 생각을 하면서 선택한다는 거죠.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의 성향이, 좋고 싫은 성향이 대부분 비슷하니까 사람들이 법질서 앞에서 대부분 비슷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제 사람들이 법 앞에서 자유롭지만 그들이 선택하는 그 자유는 대부분 일정한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모두는 아니라 할지라도 많은 사람들이 법 앞에서 소위 말하는 합리적인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이런 법에서 이런 선택을 할 거야라고 기대하고 예측할 수 있게 되고요. 그런 면에서 법은 질서가 되게 됩니다.
물론 사실 질서처럼 100% 반드시 지켜지는 것은 아니지만 질서로서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데는 충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